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갑국에서 발생한 인구 이동 크기라고 합니다. 인구 이동 크기, 상대적 크기, 면적 동일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갑국 전체 구성원 변화가 없었다고 각주에 적혀 있죠. 인구가 똑같다는 거네요. 상중하로만 구분하고요.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계층 이동 전에. 자, 여기 중요한 인구 정보가 나왔죠. 자, 상에서 하로 이동한 인구는 자, 계층 이동 전 상층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상에서 하로 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 상층 중에 4분의 1이 하로 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계층 간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상층과 중층의 합이 하층의 비율과 같았고 라고 합니다. 중층의 비율은 상층 비율의 1.5배였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요, 요게 20, 30, 50 밖에는 안 나와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수학적으로 익숙해지시면 금방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층 이동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표를 세우실 때 전후로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4-4로 그려주실 거예요. 네, 저는 좀 귀찮아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전후로 나눠볼게요. 자, 보통은 이렇게 여기가 더 이전 세대, 여기가 이후 세대로 나누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니까. 자, 이렇게 있었고요. 인구 이동이 갑국 전체 구성원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둘 다 100명이었다고 그러면은 전후 둘 다 100명으로 가정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계층 이동 일어나기 전에 20, 30, 50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이전에 말 그대로 20명, 30명, 50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별표 쳐놓은 정보가 어땠어요? 보니까 상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가 원래 상층의 25%, 4분의 1이었대요. 자, 그럼 여기에 5명이 이동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정보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상대적 크기. 자, 그러면요, 우리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애가 5명인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애가 5명인 거니까 여기까지가 15명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상층에서 중층으로 간 애가 15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층 유지가 되는 애가 없는 건가? 볼게요. 자, 중층에서 하층으로 가는 애가 10명이래요. 중층이었는데 하층으로 간 애. 중층이었는데 하층으로 간 애가 10명이었대요. 자, 그 다음에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간 애가 15명이었대요. 중층이었는데 상층으로 올라간 애가 15명이었대요. 자, 그럼 여기 유지되는 비율이 5명인 거 읽어오실 수 있죠. 그 다음 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간 애가 20명,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간 애가 5명이래요. 자, 그럼 여기 유지 비율이 25인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수를 다 세보면요. 20, 여기 맨 밑줄에 20, 40, 60, 그 다음에 70, 100 다 되잖아요. 그래서 상층 유지가 0명인 거를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이동 후에는 인원수가 여기가 어디 보자 40명, 그 다음에 여기가 40명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 이건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이전에 피라미드 모양이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지 비율이 30%인 것도 좀 찾아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봅시다. 유지된 비율이 30%라고 아까 봤죠? 어떻게 찾은 거예요? 요게 100명 중에 30명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승이동한 비율 볼게요. 상승이동한 비율. 자, 그럼 상승이동한 비율은 여기랑 여기를 합친 거죠. 자, 다 합치면 40명이네요. 그럼 상승이동한 비율은 40%인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상층 인구는 계층 이동 전
비해서 이동 후. 자, 이전에도 20%, 이후에도 20%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감소가 한 게 아니죠.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계층 이동 전, 후. 중층 인구는 모두 중층인 인구네요. 그게 5명인데요. 전체 인구가 100명이니까 요렇게 계산을 할 텐데 그건 5%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동 전 다이아몬드 벌써 틀렸죠. 자, 이동 전에는 하층이었고 이동 후에 중층인 인구래요. 하에서 중으로 이동한 애들이래요. 그러면은 전에 하에서 중으로 이동한 애가 여기 요만큼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20명이니까 40%가 아니고 20%라고 해주셔야겠죠? 요거는 이렇게 풀이 끝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62번 가봅시다. 자, 이건 굉장히 각주도 거의 없고 깔끔하네요. 네, 정말 깔끔하게 나왔네요. 봅시다. 자,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이라면 병국의 구조 한번 볼게요. 자, A가 흰색이네요. 그리고 B가 중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국의 구조는 좀 독특하지만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생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중층이니까 네, 그쵸? 상층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병국이 이랬고요. 을국 같은 경우는 상층이 10%, 중층이 50%니까 을국은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유리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자, 을국의 계층 구조 볼게요. 자, 이번에는 C가 상층이네요. 그러면 상층이 40%고 하층이 50%. 와, 그럼 을국은 요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은 양극화로 문제 가능성이 높죠. 갑국도 한번 볼게요. 자, B가 하층이에요. 그 다음에 C가 상층이에요. 그러면 A가 중층인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정답이 금방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갑국의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장 적은 B 있죠. B가 중층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을국 같은 경우는 중층이 가장 높으니까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국 같은 경우는 중층이 중간이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기거나 하겠죠. 자, 어쨌든 중층 비율이 가장 작다 하는데 병국은 아니죠. 병국은 그렇지 않죠. 병국은 둘 중 하나는 똑같아지니까. 을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면은 그래서 A가 상이고 그 다음에 C가 중이 되고 B가 하라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병국에서는 어디 보자. 하가 제일 높은데 상층과 중층이 동일하다. 상층 C가 중층이죠. 그쵸. 그러면 병국에서는 A랑 C가 동일하다는 건데 그렇지 않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꼼꼼하게 한 번 읽으시는 거예요. 요런 거는요. 꼼꼼하게 한 번 읽어서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제발 진짜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이런 거는. 자, 363번. 자,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이래요. 구성 비율. 자, 그럼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는 애는 이제 100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상중하고요. 갑국의 계층은 이들로만 구성되고 자, 부모님 세대 피라미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나왔죠. A가 상이고 B가 중이고 C가 하인 게 A, B, C가 상중하 순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10, 30, 60인 거고 이제 여기 A, B, C가 상중하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모 세대 각 계층에서 50%는 자녀 세대로 대물림 됐다. 자, 전체 인구 50%가 아니고요. 각 계층 50%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4x4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옆에다 하는 게 나으려나? 네, 바로 옆에다 해도 위에 문제도 표를 좀 그리게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그냥 좀 작게 그려보실게요. 네.
상중하. 그다음에 여기가 부모님, 자녀 세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10%, 30%, 60%에서 100 이렇게 되고요. 자녀 세대는 어때요? 20, 50, 30이네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 각 계층에서 부모 세대의 계층에서 50%씩이니까 여기 요렇게 와주시는 거죠. 자, 그럼 그러고 나면요. 여기가 0인 걸 알게 돼요. 그럼 나머지도 채워지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금방 채워지네요. 자, A가 이건 틀렸죠. 자,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보니까 피라미드형이 아니죠. 다이아몬드형이죠. 자,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중층인 인구가 없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중층인 인구가 30명이나 있죠? 없지 않습니다. 자, 세대 간 상승 이동은 45명이에요. 하강 이동은 5명이잖아요. 상승 이동이 많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개방적 계층 구조. 닌가 변한 거예요. 달리가 아니고 모두 개방적 계층 구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개방적 계층 구조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못 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능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1은 현재 갑국, 자료 2는 T년 후라고 하네요. A, B, C 상중하로 나누는 건 똑같고, 네. 좀 똑같은 형식으로 내주지 이렇게 주네요. 자, 다이아몬드래요. 그럼 얘가 중층이라는 소리고 하층이 상층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하층, 얘가 상층인 거죠. 자, 인구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안 적혀 있죠. 인구수 변화가 안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구수 변화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따로 적어주시는 것도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구수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짚어주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는 이랬고 T년 뒤는 이랬다. 예측 1, 2. 그랬군요. 자, 그러면 상중하에 대한 예측인 거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A, C, B 순으로 봐야 돼요. A, C, B 순으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30, 50, 20. 예측 2도 볼게요. 자, 상이 20, 그 다음에 B가 15, 여기가 65. 자, 그럼 여기는 요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는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상층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더 안정적이라고만 적어 놓으세요. 여기는 양극화. 자, 요거를 그냥 다이아몬드구나 하고 그치면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여기는 상층이 10%, 중층이 50%, 하층이 40%이기 때문에 상층의 비율이 좀 더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다이아몬드. 사실은 이런 거는 타원형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중층 비율은 현재 중층 비율하고 똑같죠? 50, 50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예측 1대로 됐다면 상층 비율이래요. 현재는 10%인데 나중에는 30%가 되잖아요. 그러면 2배가 아니고 3배라고 하셔야겠죠? 자, 예측 2로 됐으면은 피라미드가 아니고 모래시계네요. 틀렸죠? 자, 하층 비율은 자, 예측 2로 된 경우에 하층 비율은 예측 2대로 된 경우에 중층 비율보다 4배보다 크다. 자, 볼게요. 그러면 하층 비율이 지금 65%고요. 중층 비율은 지금 15%잖아요. 그거에 4배면 60이에요. 그거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4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